칠레기전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단어에 대한 고민이 많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답답하고, 그래서 단어부터 암기하고 시작하자라는 학생들,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단어장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리고 이 단어장이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된 적 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단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단어를 암기해도 며칠만 지나면 다 암기가 없어지죠. 다시 말하면 암기해봐야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어떠한 역사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망각 또는 불필요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우는 우리 뇌의 효율화된 시스템이라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운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웁니다. 물론 자전거처럼 몸으로 익힌 그러한 것들은 예외일 수 있으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암기해서 또는 뭐 공부하는 거, 학습은 다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지워버립니다. 자, 근데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어렵다 보니 단어에 관련된 학습법들이 꽤 많습니다. 뭐 단어는 이미지로 배운다. 보다시피 fire 하면 그 이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단어는 이미지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강사 같은 경우는 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죠. fire는 불, 이것을 의미를 확장하면 불 지르다 란 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 뜻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를 불질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fire, 해고하다로 해석하죠. 아무리 봐도 확장해도 불이 해고하다로 가기에는 조금 너무나 오버된 느낌이 있죠. 물론 의미가 확장된다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0%. 그러나 그것이 정답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란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적어왔는데요. 장국대 편입영어 죽전에 나왔던 5점 문제인데요. 밑에 있는 지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은 아니죠. 외국의 학자가 쓰신 건데 미리 그 내용을 하나 읽어보시면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그 본질, 이러한 리딩에서의 이미지, 단어 이미지가 되어 있죠. fire라는 이미지, 그 불이 떠오른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이 이미지의 본질이 거의 알고 있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fire라는 단어와 이거를 우리는 동일시해 가지고 이것을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독해는, 영어의 독해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미지라 썼죠. 근데 이해가 보다시피 이해된 적이 없대요.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fire가 누가 봐도 이거 보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해가 된 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이 작가가 말하는 이미지는 다른 거예요. 우리말의 이미지와, 그리고 이미지가 우리는 사진을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또 아니라고 하죠. 동의된 바 없다는 얘기는, 서로 일치된 바 없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관련을 지니고 있는지, 그 이미지가, 리딩의 이미지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직접 눈으로 보는 이미지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독해에서의, 리딩에서의 이미지는 우리가 노는 이 불과 같은 이미지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썼으니까. 일치된 바 없다는 거야. 학자들 사이에서도. fire가 불,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심볼입니다. 분명히 지금 심볼이죠. 상징이에요. 좀 이따 심볼 나오니까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림이에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단어와 이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부분 일치하죠. 불 할 때 그 부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산불.
그리고 집의 화재, 자동차 화재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꼭 이것만은 아니죠. 또 다른 의미 될 수 있고. 확장이라고요? 아니요. 해고하든 어떻게 할 건가요? 물론 조금씩 도움은 되죠. 어떤 순간에는 파이어가 이 그림을 연상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 말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리딩에서의 이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본질을. 이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정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단어의 정의라고 불러요. 단어의 정의는 진짜 알려진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독해에서의 리딩은 달라요. 근데 학생들이 정말 위에 그림처럼 설명하면 너무나 쉽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직관적인 느낌 들죠. 그 직관이 바로 무지인 거예요. 진실은 그렇게 가볍게 오잖아요. 자, 이번에 글을 읽으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기억할 만큼 중요한 건 리딩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수반한다. 이게 이미지가 또 그림을 생각하실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그림책으로 되어 있는 단어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수반한다. 이 이미지는 그 이미지 아니에요. 왜냐면 read는 독자는 단어 dog를 봤을 때, 개를 봤을 때 개라는 것의 아이디어를 이해해요. 이것은 이미지가 아니죠.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예요. dog의 정의. 그때 이미지가 표상한단 말 기억하세요. dog를 나타내는 이미지, 표상하는 이미지가 게다가 불러내요. 그것을 상기시키죠. 그림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리딩의 이미지의 이러한 본질은 근데 알려진 게 없어요. 거의 몰라요. 그리고 또 뭐 모르냐면 어떤 연관이 그것이 갖고 있는지. 시각적 이미지, 눈으로 직접 보는 시각적 이미지, 그걸 그림이 되겠죠. 그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관련이 없습니다. 노 어그리먼트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모르지만 어떤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 독해에 색깔을 입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의미를 지각하지 못해요. 빈 단어인 거죠.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거나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에서 말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다면 단어입니다. 그럼 단어가 그럼 많이 암기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미지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느냐예요. 독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이 단어의 이미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 이미지는 저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듣기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게 정의입니다. 그 이미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확장도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뭔가예요.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딩의 이미지와 그리고 우리가 직접 TV를 볼 때 보는 그 받아들이는 이미지, 이게 진짜 사진인 거죠.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 다른 겁니다. 이 차이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이미지는 뭐한다? 우리가 만든다. 독해나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리스닝도 마찬가지고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를 만들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그래서 리딩을 또는 리스닝을 할 때 우리 그 단어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지, 단어장 암기에서는 어떤 경우도 이미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쵸? 없죠. 그냥 파이어, 불 이러고 끝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독해를 할 때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개개인의 욕구도 분출됩니다. 욕구를 반영하기도 해요. 그 단어에다가.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TV 이미지를 볼 때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이러한 측면에서 리딩의 이러한 측면은 이것을 일명 창의적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단어의 좁은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이고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해는 뭐다? 창의적인 거다.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창의적인 이 독해면은 모든 리딩의 경험에서 독해를 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존재해요. 경험에서 어떤 것을 읽든 간에 상관없이 다 이 리딩에서는 창의성이 존재합니다. 뜻을 왜?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은. 텔레비전의 이미지는 이게 그림이겠죠. 이게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예요. 그것은 복잡한 심볼화되어 있는, 자 보세요. 심볼이나 보이시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심볼? dog.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그림을 딱 떠올리면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굉장히 모든 단어들이 다 심볼로 돼 있어요. 듣는 것도 상징이죠. 아, 오, 이 심볼입니다. 지금 영어 단어 심볼이죠. 우리말의 학교 심볼입니다. 사인 랭귀지죠. 자, 이런 것들 심볼, 심볼의 변형, 복잡한 심볼의 변형을 겪지 않아요. 그냥 그림을 딱 보여주니까 학교가 개니까. 그래서 마인드는 디코드. 그걸 해독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끔 TV에 경험할 동안엔 상황에 맞게끔 책을 읽을 때는 독해를 할 때는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하거든요. 매니플레이트 하거든요. 그 뜻을 상황에 맞게 맞춰서 좀 바꿔요. 인간은 스스로. 그게 그래서 창의적인 거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독해가 아닌 TV를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그 상황에 맞게끔 조절하지 않아요. 해독도 필요 없겠죠, 물론. 아마도 이것이 이러한 이유, 이것이 바로 비주얼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TV 세트 수상기에서 들어오는 그 이미지가 강하고 더 강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독해하는 동안에 멘탈에서 불러오는 그런 이미지보다 TV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요 이미지하고 이미지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시각적 이미지는 눈으로 보는 거고 이 이미지는 우리가 창조해내는 거예요. 독해할 때.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더 만족을 주지 않아요. TV 이미지겠죠? 그래서 만족을 주지 않아요. 10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리포트를 했대요. TV로 드라마되어 있는 자신이 읽었던 책을 TV로 드라마했던 것을 보았던 거에 대한 자신의 효과에 대해서 리포트를 했어요. 자신이 읽었던 책이에요. 전에 그 드라마를 했다는 거죠. TV의 사람들은요 강한 임프레션을 남겼어요.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TV에 있는 캐릭터를 보았을 때 일단 딱 TV의 캐릭터를 봤어요. 그럼 그 캐릭터가 항상 당신 마음속에 TV는 그대로 항상 그대로 보일 겁니다. 비록 당신이 다른 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었어도 당신 마음속에 이전에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책을 직접 읽었을 때 갖고 있던 이미지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TV를 보면 TV 이미지가 남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와 똑같은 아이가 이렇게 보도했대요. 책에 관해서는 여러분 정말 많은 뭔가를 갖고 있게 된다. 당신은 각자의 캐릭터를 정확히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만큼 독해라는 것은 당신의 상상력과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욕구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똑같은 단어를 하더라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산한 바람이 분다. 스산한 바람 만약에 자신의 기분이 감정이 도입되면 우리 스산하다는 것을 좀 기분이 쓸쓸하다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다. 뭔가 고독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해석이라는 것. 그게 상상의 여지가 있어요. 언어라는 게 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어떤 것들을 통제한다. 그쵸?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을 때는 TV를 보는 것보다 다시 말해 자유가 많다는 거죠. 의무가 아닌 자유가 훨씬 더 많다. 그쵸? 왜? 크리에이티브 하니까. 아까 기억나시죠? 도그라는 단어도 되게 쉬운 단어지만 사진 속에 개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도그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심볼, 상징을 봤을 때 뭐 한다고요? 이것이 이 진짜 개라는 그림과 연관이 없다고 했죠.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거의.
우리가 상상했던 거가 다르죠. 하여튼 위에 단락에 따르면 진실인 것은 TV는 우리들에게 많은 통찰력을 준다. 부정적인 TV에서 분명 리딩은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럴싸해요. 그쵸? 그럴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주의할 게 있죠. 리딩은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이 없다. 보세요. 리딩은 맞습니다. 관련이 없긴 한데 직접 들어오는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데 there is agreement예요. 동의되는 바 없다. 일치하는 바 없다. 의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약간 애매합니다. 그쵸? TV는 깊은 소스다. 이미지네이션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리딩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TV보다. 이거 맞죠? 이거 확실히 맞죠? 100%. 요거는 약간 틀린 거죠? 예.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 No agreement입니다. 의견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중에 보시면은 그런 책들 많아요. 파이어 해놓고 사진 딱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쉽게 단어를 암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다시피 리딩의 이미지는 영어겠죠? 영어의 이미지와 단어의 이미지와 우리 듣는 이미지는 연관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우리는 아는 법 없다.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직감과는 사뭇 다르죠? 눈으로 보는 것과 이미지와 관련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도 그러하고 여기서 또 확장시켜서 단어 하나 외우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뭐 암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단어는 암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창조라고요. 저는 이것을 represent라고 하죠. represent라고 표상한다는 말도 되고요. 또는 이미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다. 표현은 다 여러 가지인데 represent 표상한다 또는 이미지다 또는 정의한다는 말할 수 있는데 fire의 정의는 그러한 거예요. 단순하게 의미의 확장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그러한 어떠한 이미지예요. 그러한 어떠한 정의예요. 어떠한 representation 표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분명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요. 그 이미지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어가 되지 않는지를. 단어장 암기 왜 의미가 없는지를. 이것은 리딩을 원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단어 몇 개 갖고 얘기한 거고 리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단어장 암기 효과 없다고 제가 누차 말해도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단어의 도그라는 단어조차도 이 도구를 표상하는 그 이미지가 불러온다고 하면서도 그 본질은 이해된 바 없다고 하며 동의된 일치되는 바 없다. 이게 정말 우리가 보는 이미지와 관련 있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단어를 암기한다고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뭐라고 했죠? 독해나 듣기나 말하기든 전부 다 사실은 이미지화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머리 안에. 그랬을 때 빠르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결국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문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은 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만 되면 충분해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단어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단어를 그림으로 암기하는 것도 좋지 못하는 거 아시겠죠?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단어를 그림으로 암기하는 그런 책들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요. 이렇게 되는 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해도 아무도 안 믿길래 다행히 제 의견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교수 같기도 한데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서 정말 기쁩니다.